이번 주 다음 주는 시모스 제조 공정 이렇게 해볼게요. 시모스 제조 공정. 제조 공정에 한 6가지 정도의 공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들의 개별 공정을 하나하나 하면은 지금 뭐랄까 계속 나무만 드립다 파는 거거든. 나무만 캐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처음에 들으면 뭘 하든지 어려운데 전체적인 그 6개 공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시모스 공정 조금 큰 그림을 먼저 한 2주간 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정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다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지금 녹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가 산화막, 옥시데이션 레이어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절연, 두 번째는 유도. 크게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연체란 말 들어봤죠? 도체부터 들어가고 절연체. 거기서 말하는 절연인데요. 첫째로는 인연이나 관계를 아주 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체, 그러니까 주로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 금속과 금속 사이에 절연체를 끼워가지고 전류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절연이라고 해요. 금속과 금속 사이에 서로 전류가 일어나는 서로 어떤 형태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최대한 막는 통전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걸 우리가 절연이라고요. 그 역할, 산화막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절연 역할입니다. 절연체. 자, 또 두 번째는요, 유도예요. 유도는 뭐냐면 꿰유 인도할 도,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뭘 끌어들이겠어? 우리의 관심사 반도체에서 전류? 전 뭐라 그랬어? 전하? 전하네, 전하.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전하인데 더 쉽게 말하자면요, 전하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쉽게 말하자면은 전자를 끌어당긴다. 전자가 가는데요,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전압을 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역할을 하는 게 이 절연체입니다. 이 산화막입니다. 그래서 산화막 처음에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화막에 대해서 요거 이제 계속 써먹는데요. 하나는 절연이고 하나는 유도예요. 근데 뭐냐면 유도는 다른 말로 이제 유전, 절연층 또는 절연체 또는 유전층 또는 유전체 되고요. 얘는 영어로는 인슐레이터, 얘는 영어로는 다이렉트. 처음에는 이게 같으면 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건데 관심사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연체 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유전체. 예를 들어서 흔히 생각해서 여러분 여기 밑에 고무 보이죠? 고무 여기 불이 도선 있고 피복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이제 전기가 안 통하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건 이제 절연체라고 그냥 부르는 게 맞는 거고, 또 같은 물질이지만 내가 저걸 어디다 껴가지고요, 거기다 전압을 가해서 반대쪽에서 전자를 끌어당겼다가요. 그러면 그 같은 물질인데도 유전체, 다이렉트릭으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요 페이지에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이 여기까지인데 다 뒤에 내용 다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RTA, RTP라고 했던 거고 되게 중요해요. 여러 공정에서 써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런 산화막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알았죠? 첫째, 우리가 그러면 그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 반도체 웨이퍼 봤던 거를 단면으로 딱 자르면 요 모양인데 거기서 보면은 어디는 필드 옥사이드라고 어디는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해요. 필드 옥사이드는 뭐냐면요, 여기는 보세요. 오늘 배울 건데 어떤 반도체에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더 N형, 뭐 P형 이렇게 영역을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공장에서 완전 제품 말고 제품 전에 패키징 말고 그 전에 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다 여기랑 여기 각각 서로 같지만 다르게 생긴 반도체 소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N타입, 하나는 P타입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 합친 걸 우리가 CMOS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여기서요 각각 동작하는 게 달라. 근데 걔네들이 서로 통전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각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산화물보다는 사실은 필드 옥사이드 F5 이런 말도 많이 써. 이 절연체야. 절연체. 여기는 뭐야? 반도체. 그 반도체 사이에 이렇게 절연. 앞에서 도체 사이에 절연이라 하는데 거기서 반도체는 왜 나와서 안 되지? 반도체 사이에 이제 절연하는 것도 절연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필드 옥사이드고요. 게이트 옥사이드. 그러니까 이거가 인슐레이트. 이거는 또 여기서는 또 다이렉트. 볼 수 있는 거야. 성분은 거의 비슷해. SiOX 거의 비슷해. 근데 용도가 뭐냐는 거. 자,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게이트 산화물이라고 해가지고요. N형물, P형물 위에 이렇게 얇은 것들이 있죠. 얇은 것들. 이게 불과 수 나노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10나노미터도 안 돼, 두께가. 그러니까 진짜 정말 몇 나노미터밖에 안 돼. 아주 고품질인데 사실 몇 나노미터면은 실리콘에 우리가 적자 상수가 옹스트론이거든. 5몇 옹스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10개 있으면 5나노미터거든. 그러니까 유니셀 그냥 한 몇십 개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의 두께인데 여기에다가 있으면요. 여기 위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압을 인가하면요. 이쪽에서 반대되는 전압들이 여기 이쪽 표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 전압을 가하기 전에는 여기 전자들이 여기 따로따로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걸로 여기에 전하들이 여기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저기 있던 것들이 유도 있죠. 유전체. 장벽 산화층, 장벽, 베리어 옥사이드인데 요거는 지금 계속 쓰인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N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만 N형으로 만들고 이쪽은 그대로 있기로 원해요.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포스포러스라는 거를 여기다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쏴줘야 되거든. 우리가 배울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공정인데 그것도 한 주 정도 배울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포스포러스가 여기 들어가면 얘가 N형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되게 하려면 여기 뭔가 막아놔야 되고. 근데 상당히 높은 에너지로 몇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한 뭔가를 딱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벽 산화막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다 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다시 지워냅니다. 이런 산화막도 마찬가지로 조성이 SiOX야.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가에 절메늄이랑 실리콘이 처음에 했는데 절메늄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실리콘 해가지고 지금까지 실리콘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실리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아직 그러니까 알아야 돼. 옛날 거 아니야. 알아야 돼. 이게 어떤 특별한 조성을 다른 물질을 가진 걸 해야 된다면 공정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실리콘에다가 이걸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서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얘가 산화막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만들기가 비교적 쉬운 거거든.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필요했던 게 아니고 목적을 달성했으면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주입이 행해지면 이렇게 인주입 이런 것들 포스포러스 주입이 행해지면은 HF 같은 걸로 산화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HF는 한국말로는 불산이에요. 불산인데 시험지에서 쓰이거든. 근데 이렇게
부두 같은데 안에서 안전장비 다 해놓고 하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절대로 막 마시거나 피부에 노출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되면은 살이 녹아버려. 뼈가 녹아버려. 그래서 괴담 같은 것들 막 있어. 부산 촬영 테러할 때 누가 암살할 때 쓰이고 막 그랬다는 그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녹여서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자 방송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원액을 쓴 경우는 없고요. 파는 것 자체도 좀 희석된 걸 팔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희석시켜서 써. 그래도 충분하거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안에다가 액체거든. 근데 또 이게 산종이야.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요 다 녹일 것 같지. 근데 이게 다 녹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녹죠. 실리콘 같은 것들. 근데 실리콘 옥사이드는 얘가 보면 이게 싹 녹아버려. 금방 녹아.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연산화막 얘기 혹시 했나요? 자연산화막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영상을 길게 안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수업으로 하면 50분인데 영상으로 하면 이제 좀 짧게 걸리거든. 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죠. 그 자연산화막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실리콘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딱 공기 중에 내놨어. 그러면요 얘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 얘 만나죠. 그럼 자연산화막이 그냥 순식간에 노출되는 수가 생겨. 그게 불과 1, 2 나노미터 정도거든. 근데 오래 두고 막 그래야지 아주 오래 돼야지 그게 불과 한 3, 4나노미터까지 자라. 근데 그 이상은 또 안 자라. 그냥 더 자라려면 에너지 공급돼야 되거든. 그래서 한 1, 2나노미터 자라는데 걔도 만약에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지워버려야겠다. 그러면은 불산 희석시킨 거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한 5초만 담았다 빼면요 그냥 싹 지워져 버려. 알겠지? 자, 또 하나 산화막의 역할은 금속 사이의 유연수. 그래서 요거는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그래갖고 ILD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쓰지 않을게.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여기 보면은 ILD4, ILD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밑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요 위로 5, 6, 7, 8, 9 막 10층까지 쏟았거든.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쌌는데 층간층간에 이렇게 약간 무슨 얼룩진 거 있죠. 세로로 돼 있는 거, 뭐 꼽혀 있는 거 같은 거. 이게 금속이거든요. 금속이 있고요. 금속과 금속 사이에 그리고 또 위아래 이렇게 막아주는 절연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레이어 층간에 끼는 절연체가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근데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이나 필드 옥사이드나 게이트 옥사이드나 성분은 다 SiOX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불순물 섞여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필드 옥사이드나 아니면은 그 게이트 다이렉트릭, 그러니까 유전층이나 절연층이나 유전층으로 쓰이는 걔네들은 우리가 퍼니스 같은 데서 이제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방식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 차이 그런 것들 꼭 써놔. 기억해. 알지? 중요해. 어떤 거 할 때는 뭐 쓰고 왜 하고 둘의 속도는 어떤 차이가 나. 그래서 사람 이름이 무슨 그루브 모델 해가지고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뮬리선 형식으로 잘한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나 지금 면접 볼 때 물어봤던 거니까 왜 곡선이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어. 대답을 잘했어. 그럼 이제 면접을 볼 때 대답을 솔직히 잘하고 아니면 해야 돼. 그런데 이게 하면은 얘가 진짜로 알고 있나? 그래갖고 그 다음 꼬리 질문 탁탁 계속 물어보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자기가 이제 버텨낼 수 있냐. 근데 그 다음 물어보는데 제가 학생 때 반도체 공정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잘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는 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이제 전혀 못 배웠어. 단위 공정들만 이렇게 주로 위주로 배웠었거든. 해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 해가지고 전체에 다 쌓아야 되고 마지막에 패시베이션 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하고 면접을 갔지. 근데 막 하는데 욕을 물어볼 거야. 그 다음 질문이 인터레이어 다이렉틱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니? 이거는 이제 증착 방식으로 만들거든. 여러분들 CVD라는 증착 방식 중간고사 끝나 배울 거예요. 물론 만드는데 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사람 막 퍼니스에서 기르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막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찝찝한 상태로 이제 집에 가는 거 있잖아. 하여튼 그랬어요. 또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부서 배치 받을 때는 이 ILB 층한 대로 부서 배치가 받았어. 자, 도핑.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을 우리가 도핑이라는 과정을 포함하면은 익스트린직 인성 반도체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제공하기 때문에 빈칸에 있는 거는 도너라고 한다. 그리고 P타입 경우는 업세트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 내가 인트린직에다가 5등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N형이 되죠. N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칼로 정해진 그런 건 없는데 10에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 16승 뭐 그렇게 도핑을 하면 이제 N형이에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도핑을 해. 16, 17승 18승 이렇게 도핑을 하면은 18승 도핑하면 더 많이 도핑하고 돈을 더 많이 준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소고기 표현하듯이 N형이 아니라 N 플러스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점자로 써야죠. 위점자. 근데 거기다 만약에 내가 더 이 맘먹고 한번 죽어봐라면서 더 과하게 도핑했어. 그러면 이제 N 뿔뿔이라고. 그러면 N 뿔뿔 하면요 저 확률이 뭐 0.0001 5cm 이렇게까지 확 많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도체는 아니지만 도체에 가깝게 그냥 전도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3족을 도핑하는데 P형, 더 많이 도핑하면 P뿔, 더 많이 도핑하면 P뿔뿔 그래요. 그래서 같은 반도체지만 층에 따라서 우리가 N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N 플러스가 필요한 데가 있고, N 플러스 플러스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그 과정이 확산 공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 공정할 때는 회사에서 쓰는 수준들은 다 이제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공정을 통해. 시모스 공정 흐름도 해가지고요. 오늘 하는 데까지 수업을 해보시면 오늘 다 못해 이거. 최소 2주는 해야 돼. 자, 우리가 총 확산, 싱필름, 포토리소그래피, 폴리싱 그리고 이온 임플란테이션, 에칭과 같은 6개 공정으로 주로 분류가 된다. 구분이 된다. 반도체 8대 공정이라는 우리가 표현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만든 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웨이퍼 제조나 아니면 요거 끝나고 이제 테스트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합쳐서 크게 그래갖고 8개 공정 중에 하나 만약에 취직인데 배치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뭐 무난하게 배치를 받고 그 외에 이건 이제 공정인데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공정들 한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좀 키워볼까? 시모스. 자, P타입 반도체 기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온 임플란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데에다가 장벽 산화막을 만들어서 전체 만들어서 일단 뚫어내거든. 그러면 이 장벽 산화막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영역을 N형으로 만들어줘. N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막아놓고 이온 임플란트 과정을 통해서 PP 만들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주변이 P인데 이 부분을 앰플 이렇게 만들어요. 삐뿔 만들어. 그 위에다가 게이트 옥사이드 막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메탈릭한 어떤 폴리실리콘막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얘는 P모스, 얘는 N모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N형 P형 기판에다가 만들었는데 뭐 N모스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쉽냐면 양옆에 요거 두 개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걸로 부릅니다. 여기 N타입이면은 이건 N모스, 얘가 P타입이면은 P모스 이렇게 불러야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를요 우리가 합쳐서 C모스는 뭐냐면은 컴플레멘터리, 상호 보완적인 소자. MOS라는 건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기능을 정적 기능을 드는 소자를 만든 거. 근데 그 타입이 N형이 있고 P형이 있고. 근데 하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10, 10이 순간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가능해. 근데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붙여서 우리가 이걸 전체 하나로 보면요 전력 소모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세는 옛날 지금은 계속 CMOS예요. CMOS. 그래서 CMOS 공정을 알면은 다른 것도 개별 공정은 다 알아. 자, 여러 가지 직접 회로 중에 한 종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 영상 뭐 간단하게 하나. 13년 전 하이닉스. 그때는 SK 하이닉스 아니었거든. 하이닉스. 자, 노광 공정, 노광, 리소그라피를 하고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로봇 팔이 움직이죠. 노광 공정하는 과정이에요. 포토레지스트 뿌리고 옆으로 옮겨. 그리고 위에 포토 마스크로 사진을 찍어. 이게 자료에서 몇 주 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깎아내 배치. 깎아내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남아있는 배선 같은 것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십 장 이렇게 수십 장 같이 넣어. 시간이 걸리거든. 그냥 안 하고. 온도 보세요. 거의 1000도 가까이. 700도. 그리고 필요한 도번트 같은 것들을 넣고요. 이제 표면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확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막들을요 증착 방식 이런 거를 통해서 해요. 이 중간에 보면은 로봇 팔들이 여러 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사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 하고 나서 걔네들을요 깎아내. 근데 에칭이랑은 다른 겁니다. 깎아내는데 쉽게 표현하면 갈아내라고요. 갈아내. 좀 전에 맡은 장면은 세정 관련된 그런 쪽인데 좀 핵심 부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가락을 뭐 아직 그렇게 해야지 가겠다 하시면 다 만들고 나서요 하나하나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이런 게 이제 TV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장면이죠. 광고. 이 정도까지 막히는 위에다가 이제 제품 레이저로 쓰는 거예요. 제품명 같은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참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실리콘을 처음에 보호를 하고요. 역시 SiOX에 보면은 자개산화막 같은 걸 쭉 깔고요. 그 다음에 위에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포토는 빛, 레지스트는 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옅은 보라색을 띠는 물질이 있어. 걔네들 위에다가 고르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과정을 이제 스핀 코팅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마스크를 넣고요. 그 위에서 이 포토레지스트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은 비트를 쏴줘요. 그러면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비트는 통과하고 막혀 있는 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통과되면 이렇게 패턴이 생깁니다. 노출된 레지스트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씻어내는 거거든.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 한국말로 현상이고 영어는 디벨로핑인데 말 그대로 그냥 UV에 노출된 부분을요 우리가 제거해내는 거예요. 자, 제거해낸다. 그 다음에 이게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자개산화막이라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여기 계속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층에 계속 있다가 여기에서 내가 식각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데 여기서 깎아내면은 이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가스, 식각 가스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부분 이렇게 싹 깎여요. 그 다음에 여기 위층에 남아있는 얘네들 포토레지스트 남아있는 거를 다시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얘를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하고 고온에서 부어주면요, 이 실리콘이 이 산소와 반응해서요 실리콘 옥사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랑은 조금은 이게 조금은 이제 퀄리티가 달라. 그래서 여기는 얇게 만들어주고 이게 불과 아까 수 나노미터에 해당한다는 그 게이트 산화막, 게이트 절연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거예요. 처음 보면 실리콘인데 이 위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을 또 올리지. 어떻게 올리지? 이게 뭐냐면요, 요건 여러분들 좀 알아놔요. 폴리실리콘이라고 여기 뭐 가운데 안 쓰기도 하는데, 자, 우리 실리콘 웨이퍼를 우리가 인고 형태로 기른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무슨 CD나 디스크처럼 얇게 썰어낸다 그랬어요. 일본 회사들 썰어낸 거죠. 근데 이거 무슨 방법이라 했지? 무슨 스키? 무슨 스키겠지? 초콜릿 스키 방법이라 했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얘는요, 결정질이요, 단결점이에요, 단결점. 같은 방향으로 쭉 성장한 결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주 적은 단결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걸 기판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 위에다 만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또 실리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근데 그거는 다결정 실리콘이에요. 그거의 목적은요, 마치
전극 메탈 전극처럼 헤비 도핑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위에다가. 알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폴리실리콘을요 요 위에다가 말 그대로 증착, 데포지션, 필름을 위에다가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폴리실리콘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그 LPCVD 공정이라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여기 올라가는 거를요 또 요런 공정을 통해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요 또 깎아내.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올라갔던 거에서 지금 이렇게 유축한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옆을 깎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요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 과정을 통해서요 뭔가 이게 마이너스 보기 좀 써있지. 우리가 이온을 주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온 주입한 다음에, 자, 이온 주입했으니까 너는 이제 뭐 N타입 돼 이렇게 아니거든. 얘가 RTA 공정 같은 걸 해줘야 돼. RTA 공정.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P타입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부적으로 여기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N타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5족을 도핑을 한 거죠. 도핑을 하면은 됐어. 넌 지금부터 N타입에 이렇게 말부터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 얘가 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다 격자들이 상당 부분 좀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실리콘 격자들이 있었는데 5족이 가서 이렇게 꽉꽉 부딪힌다 그래요. 얘는 있는 거 막 튕겨 나가는 거거든. 당구공처럼 생각하면 당구. 그러면 얘는 또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정상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에너지를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형태의 에너지는 뭐라 해야지? 열 에너지예요. 꾸면 돼. 꾸면 되는데 그 굽는 과정이 아주 몇십 년 전에는 이게 크리티컬 디멘전이 넓었을 때는 퍼니스 같은 데서 로 같은 데서 그냥 천천히 꽂아서 다시 상온을 시키면 됐었거든. 근데 미세화되면서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나온 공정이 RTA 공정이에요. RTA 공정은 얼마나 빠르냐면 상온에서부터 한 1000도까지 그 불과 올라가 그 승온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빠르면 몇 밀리세컨드, 몇십 밀리세컨드에 그냥 훅 올라갔다가 훅 그냥 끝나버려. 그 이해가 돼? 이게 1초잖아. 그 몇십 동만 몇십 밀리세컨드잖아. 그 사이에 웨이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램프 놓고 시작하면서 전체 고르게 한 900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온도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날지 하다 끝나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 손가락을 많이 올려놔. 사람이 내가 어디 딱 손 대면은 내가 그러거든. 이게 커피를 마시다가 만약에 커피 여기 뜨거운 커피인데 그래서 이게 똑 떨어졌다 그래. 떨어지는 순간 느끼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약간 0점 몇 초 이렇게 인지되는데 그 필요한 거 알지? 그게 그 1초가 안 걸리거든. 0점 몇 초거든. 근데 RTA는 뭐야? 몇십 밀리세컨드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손가락에 없으면 뜨거가 아니라 내 손가락 없어. 그 다음에 뜨거 이걸 느끼는 거야.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해줘. RTA 그런 공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 나이트라이트 막 Si3M4 실리콘 옥사이드가 아니라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막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구멍을 뚫고요. 구멍 부분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해주면요, 지금 우리가 한 1층 만들 거예요. 1층. 그렇죠? 전체 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요. 빨라야 몇 주야. 만들어 놓고 우리 식당 가서 밥 시키면 한 10분 전에 나와야 되잖아. 얘는 만들어 놓고 빨라야 몇 주 만에 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앞에 됐던 6가지 공정 이 정도. 폴리시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케미칼 미케니칼 폴리시 CMP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금속가잖아요.
금속과도 폴리시 하잖아. 갈아내잖아. 그거랑 좀 같으면서도 다르거든. 그래서 처음에 가공되지 않은 웨이퍼를 보통은 P타입을 써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 해가지고요. 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확산, 도시각 이런 순서들 있잖아요. 이거 막 돌아. 어떤 층층마다 순서를 돌아가지고요. 이거 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 나와서 살았다 나와. 그럼 이제 번호표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 이제 검사해서 패키징하고 제품 납품하고. 확산. 요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배우고. 포토리스. 한국말로는 뭐 그냥 포토리스 하면 알아요. 그냥 다른 말로는 사진 석판 기술 이렇게 하는데 포토리스의 포토리스그래피의 목적은 표면에 코팅된 포토레지스트 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의 이미지를 찍어내는 거예요.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반도체 공정은 처음 시작이거든요. 처음 시작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단계. 그리고 제일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이 ASML이라는 회사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ASM 삼성이 뭐 ASML에서 장비를 받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인텔이 ASML에서 받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ASML에서 만드는 장비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크리티컬 디멘전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그 회사 장비거든요. 장비 한 대에 5,000원, 5,000원. 두 대 사면은 뭐야? 1조. 그래서 상징적으로 서로 막 살라 그래요. 근데 살라 그러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 회사는 많은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 같은 데 이제 첨단 산업 못하게 하려고 그 네덜란드 회사예요. 미국 회사가. 근데 중국에다가는 팔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위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포토레지스트, 한국말로는 감광액, 그리고 보통 PR래요. PR 뭐 다 떨어졌다 사람 PR 그러는데, PR을 우리가 고르게 깝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패턴의 마스크를 놓고요. 그 위에서 이제 빛을 쏴줘가지고요. 그래서 빛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얘가 보통은 이게 지금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에너지가 센 쪽은 자외선이야, 적외선이야. 자외선 쪽의 에너지가 세고요. 자외선 쪽이요. 파장이 더 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했어요? 빛은 파동이죠. 이건 전자재료 이맘때 작년에 배웠지. 빛이 파동 입자이고, 근데 파동의 성질이 있어갖고 얘는 그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근데 그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높은 빛을 에너지를 쏴주는. 근데 얘가 그 말 그대로 자외선에 조금이나 노출이 되면은 빛에 그 자외선 빛에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실험을요,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해도 되는데 하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밖이나 그런데 미미하지만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백색 광이어가지고요. 빨주노초 파란보에다가 이제 넓은 브로드하게 파장이 다 섞여 있거든. 근데 자외선 거의 적긴 해도 조금씩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실험을 하면요, 그대로 돼가지고 막 이게 빛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빛에 반응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데 노출되면 그 포토 레지스트가 반응을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데를 어떻게 되냐면 옐로룸으로 만들어요. 옐로룸이라는 건 여기에 쓰이는 좀 자외선이 안 나오는 특별한 형광등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을 보면 노란색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아놓고 포토레지스트로 하는 공정은요, 이런 빛이 아니라 노란 빛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서요. 들어가면 되게 노래 진짜로. 이 영역 자체가 다.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도 좀 다르게 보여.
그래야지 이 자연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그래서 패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빛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고 빛에 노출이 안 된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현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긁은 건데 척도리 수소그래피 영역에서 생산 영역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만든 데에서는요 노란색 형광등을 쓰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 표현이 좀 지금도 좀 웃겨. 빛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은 좀 헷갈리니까 제어라고 합니다.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 잘 써놓으면요 자외선 제거 또는 파장 자외선이 없는 형광빛 쓰는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빛에 노출되는데 제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거되는데 빛에 노출이 되는데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토 레지스트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약 회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종류가 이런 걸 붙였어.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PR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 전체를 깔아. 그런 다음에 빛을 하고 위에다 마스크를 놓고 노출시켰어요. 그럼 여기 뚫려 있지. 그럼 이 부분이 옅은 부분들이 빛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떤 용액에 놓고 씻어내면요, 노출된 부분들이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빛에 노출된 부분들이 제거가 되는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파지티브 PR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그냥 면접 문제고 시험 문제는 점수 그냥 주려고 그러는 거지. 틀리면 안 해야지. 반면에 네거티브 PR은 반대예요. 그 여러분들 둘 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둘 다 각각 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게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포지티브가. 근데 용도가 네거티브가 쓸 때가 있어요. 네거티브 PR은 이제 다른 상품을 가지고 칠하면 그런 다음에 빛을 노출시켜. 그러면은 이 옅은 부분이 빛을 맞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상을 해내면요, 이 옅은 부분이 남아 있어.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가 돼. 알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패턴이 필요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패턴이 필요할 때도 있어. 네거티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은 만약에 학부모고이나 이런 거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든 관련된 대학원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은 좀 알아둬요. 파지티브 PR, 네거티브 PR. 57분이네? 10시 한 7분에 시작합시다. 잠깐 쉬었다.